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실시간 암호화폐 전문 방송 오늘의 코인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정확한 시장 동향 그리고 전략적인 인사이트로 여러분과 함께 할 거고요. 저는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발맞춰 나아갈 진행의 장아지입니다. 최근 우리 시장 판도가 달라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최근에 기관들의 자금이 대거 유입되고 있고요. 또 각국 정부들의 정책들도 다양하게 우리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너무나도 어려워졌죠. 이 복잡한 시장 속에서 오늘의 코인과 함께 성공의 종소리 한번 울려보시죠. 그럼 크립토벨의 문을 활짝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미증시 분위기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견조한 경제 지표가 나오면서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장중 4.7까지 올라와 주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3대 지수 모두 하락으로 자리 잡았죠. 특히나 다우 지수 최근에 낙폭이 꽤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0.42% 밀리는 모습, 그리고 S&P 500과 나스닥 지수 1%대 약세 흐름 그려내면서 어제의 상승분을 다시 또 반납을 해줬습니다. 그럼 이어서 크립토 이슈는 어떤 게 있었을까요? 헤드라인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헤드라인은요. 나스닥이 블랙록 현물 ETF의 포지션 한도를 상향 신청했습니다. 포지션 한도는 각각 가지고 있는 ETF에서 보유 가능한 최대의 주식 수를 의미하고요. 이에 따라서 기존의 2만 5천 주에서 25만 주로 무려 10배가량 신청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또 더 시장에 많은 유동성을 제공하고 대형 투자자들을 시장으로 대거 유입할 수 있다는 점을 또 한 번 강조했습니다. SEC에서 공식적으로 승인을 해줘야 또 효력이 발생하고요. SEC에서는 90일 이내에 승인을 완료해줘야 합니다. 네, 두 번째 헤드라인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식 이번 달 20일에 예고가 되고 있죠. 미국 의회가 트럼프 당선인의 승리를 공식적으로 인정해줬습니다. 이번 의회 절차는 트럼프 당선인이 백악관으로 들어가기 전 마지막 선거 관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제 트럼프 당선인 백악관과 의회를 모두 장악한 레드 웨이브를 넘어서 레드 스톰을 보여주고 있죠. 트럼프 2.0 우리 시장에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줄지 앞으로도 꾸준하게 주목을 해주셔야겠습니다. 네, 마지막 헤드라인 살펴보도록 할게요. 간밤에 굉장히 중요한 경제 지표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고용 상태를 알 수 있는 졸투 보고서가 발표가 됐죠. 구인 건수가 810만으로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ISM 서비스업 PMI 지수도 예상치를 상회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만큼 미국의 노동 상태가 견조하다. 그리고 고용 시작이 아직도 확연히 강세 추세를 이어나간 걸 확인할 수가 있었죠. 이에 따라서 1월의 금리 동결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고요. 미증시뿐만이 아니라 우리 시장도 계속해서 하방 압력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헤드라인 모두 짚어봤습니다. 그날의 더 자세한 이슈 챙기고 싶으신 분들은요. 현재 우측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면 저희가 더 자세한 시장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시장 상황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히트맵 통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특히 견조한 경제 지표들이 나오면서 금리 동결 가능성이 95%까지 올라가기도 했죠. 이에 따라서 우리 시장 전체적으로 하락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오늘장에서 5% 넘게 밀리고 있고요. 그리고 그동안 고점을 높여가던 이더리움 오늘 7.7%, 약 8%가량 마이너스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리플, 그리고 스텔라루멘 에이다까지 각각 4%, 그리고 5%, 7% 큰 하락세를 보이고 있죠. 그동안 강한 반등이 나오던 밈코인 그리고 디파이 토큰 내에서도 현재 약세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 분위기까지 모두 짚어봤습니다. 최근 우리 시장 상승세라고 하긴 하지만 사실 내가 가지고 있는 코인이 상승해줘야 진정한 상승장이겠죠. 우리 투자 수익률이 좀 아프신 분들 그리고 지갑이 마르신 분들 오늘 저희가 제대로 된 처방전 하나 내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의 코인 주치의 퍼즈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퍼즈입니다. 여러분, 이런 움직임에 가슴이 콩닥콩닥 거리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항상 좀 멀리 보시고 큰 그림을 세우시고 그다음에 매매 전략을 세우셔서 이런 시장 대응하셔야 됩니다. 네, 퍼즈님 또 우리 시장 오늘 굉장히 크게 약세 흐름 보여주고 있잖아요. 궁금한 게 금리 동결 가능성은 이미 진즉부터 나와서 이 악재가 다가왔다고 생각했는데 또 금리 동결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고 해서 또 한 번 하방 압력을 받고 있어요. 이미 선반영 됐던 거 아니었나요? 근데 이제 60% 확률로 동결과 예를 들어 95% 확률로 동결은 다른 얘기죠. 예를 들어서
이제 복권인데 당첨 확률이 60%인 것과 95%인 것과는 완전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어쨌든 일말의 좀 희망, 금리를 인하할 수 있겠다라는 일말의 희망이 있었는데 그 희망이 없어지면서 시장에서는 좀 즉각적으로 반응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시장이 또 이렇게 막 커지면서 또 외부 압력이 더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퍼즈님이 보실 때는 좀 외부 압력이 더 많이 보이는 것 같나요? 아니면 좀 차트적으로 좀 더 이 시장은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왜냐면 오늘 제가 오전에 크립토 이슈 뉴스를 봤더니 미증시와 우리 암호화폐 시장의 상관관계 이런 게 또 헤드라인에 떠 있더라고요. 항상 나오는 얘기인데요. 그냥 저는 솔직히 말하면 별로 나스닥과는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달러와 반대로 가는 경향이 심한데 최근 들어서는 그것도 좀 깨졌었어요. 그러니까 달러도 오르면서 그 비트코인도 오르는 이런 현상이 좀 나타났었는데 근데 이제 이게 트럼프가 당선됨으로 인해서 이렇게 됐다라고 보고 결과적으로는 비트코인과 달러는 좀 다르게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달러에 의해서 좀 가격이 좌지우지 된다.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달러 인덱스가 올랐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므로 인해서 비트코인이 좀 하락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달러랑 별로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가 오를 때 같이 오르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아예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나스닥과 비트코인은 큰 상관관계가 없지만 달러와는 좀 상관관계가 있다. 그러니까 달러를 콕 집어서 말하면 좀 그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전 세계 풀린 통화에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외부 압력은 아직까지 달러 인덱스를 제외하고는 좀 아직 이 시장에 압력을 줄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이걸 거예요? 압력이라고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애초에 비트코인이 설계된 게 달러와 다르게 가는 걸로 좀 설계가 되었기 때문에 달러에 반하는 쪽으로 설계가 되었기 때문에 그냥 의도된 대로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그러면 달러 인덱스의 움직임을 알면 되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네. 중요한 건 달러 인덱스의 움직임도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이제 이런 것과 크게 상관없이 저는 차트대로 차트 패턴대로 보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것도 네. 제가 이 얘기를 어디서부터 해야 되고 어느 정도를 좀 다뤄야 될지가 진짜 매번 고민인데 저는 항상 쉽게 알려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네. 제가 이해한 건 확실하게 이해하면 확실히 쉽게 알려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 괜히 말을 어렵게 하는 사람들은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해를 제대로 못한 거예요. 네, 사기꾼일수록 말을 어렵게 합니다. 네,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고, 근데 이제 요거는 제가 아직도 좀 확실하게 이해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조금 고민을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혹시라도 어렵게 설명드릴까봐 그런 게 조금 고민인데 오늘 한번 제대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건 뭐냐면 차트를 왜 보나요? 차트를 왜 볼까? 차트가 통계학적으로 좀 맞는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의 나갈 걸 좀 방향을 예상할 수 있어서 보는 거 아닌가요? 그건 이제 차트를 보는 사람들의 좀 이상적인 얘기고 네. 일반적인 사람은 기영이 팔 그리는 거 아니냐. 네. 해서 막 그림 그려가지고 뭐 공룡 매매법 막 이러면서 공룡 그리고 귀에 걸면 귀걸이, 뭐 코에 네. 걸면 코걸이 이런 말 많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하는 사람들은 왜 사용하며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은 차트가 하나도 안 맞아. 차트는 볼 필요가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 대상으로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자, 일단 제가 이제 예시를 들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자, 만약에 차트가 이런 차트가 있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급등을 했다가 떨어져요. 네. 떨어져서 아래에서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요 고점 근처까지 올라왔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마이너스는 한 마이너스 60% 정도 하락이었고 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는 그리고 요 횡보한 기간은 한 2년 정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차트 없습니다. 뭐 찾아보면 있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올라갈 것 같아요? 떨어질 것 같아요? 고점을 높였을 때요? 아니요. 고점 근처까지 갔을 때. 그럼 전 떨어질 것 같아요. 네, 일반적으로는 떨어진다고 생각을 많이 해요. 그쵸? 네. 네, 떨어진다고 생각을 많이 하고 만약에 떨어지지 않고 많이 올랐다면 올라서 한 이쯤 올라왔다라고 한다면 사람들은 올라갈 거라고 생각할까요? 떨어질 거라고 생각할까요? 보통 사람들은 더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한다기보다는 떨어지길 바래요. 네. 네, 왜냐하면 대부분 못 샀으니까. 네. 네, 그래서 이렇게 하락에 익숙해져 있고 하락이랑 횡보에 익숙해져 있는 상황이면 여기에서도 못 사고 여기서도 못 사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조금만 올라도 익절해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면 하락을 이렇게 했으니까. 그래서
전고점 근처까지 갔을 때도 떨어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많고 혹시나 오른다 하더라도 떨어지길 바라는 사람 많아요. 네. 왜냐 내가 사야 되니까. 네. 이런 식으로 일반인들은 생각한다라고 보고 과연 이 패턴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나운서님이 생각한 대로 가는지 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비트코인 차트인데요. 비트코인이 2013년도가 여기예요. 네. 그래서 보시면 저 때 샀어야 했는데. 네. 이때 비트코인 가격이 뭐 한 100달러도 안 됐을 때인데 자, 보면 여기 전고점을 이렇게 요때 돌파하잖아요. 그렇죠? 네. 전고점 근처에서 조정 받나요? 아니요, 안 받고 계속 오르네요. 네. 자, 전고점 근처에서 조정 안 받고 뚫고 올라갔을 때 조정 받나요? 아니요. 그냥 쭉쭉 올라가죠. 한 400% 정도 올라갔습니다. 그냥 단기간이고 하나가 주봉이에요. 한 달 만에 400% 정도 올라간 거예요. 자, 그리고 이건 옛날이니까 요거는 2013년이 아까 봤던 게 여기고 얘는 이제 2014년이 여기거든요. 얘도 네. 마찬가지로 전고점 돌파할 때 조정 받았나요? 아니요. 안 그럼- 받고 계속 올랐네요. 네, 그걸 뚫고 올라가고 나서 조정 받았나요? 아니요. 안 받았죠. 네. 네, 그러고 나서 한 200% 정도, 한 이렇게 봉 3개 해가지고 한 200% 정도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때만 해도 사실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뭐 한 100만 원 정도니까 뭐 저 때라도 샀어야 했는데. 그걸 말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요건 2017년입니다. 2017년인데 요 전고점 근처까지 갔을 때 조정 받았네요, 이번에는. 네. 자, 살짝 깨고 고점을 살짝 깨고 조정을 받았네요. 네. 그렇죠. 근데 생각보다 저는 많이 받진 않았다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조정을 받았고 그다음에 고점을 확실히 뚫고 올라갔을 때는 조정을 받았나요? 아니요, 계속 올라줬어요. 네, 얘도 120% 해가지고 계속 올라갔죠. 그러면 이제 패턴이 조금 바뀐 거예요. 그 전에는 전고점 근처에서 조정도 안 받았는데 이번에는 고점을 살짝 깨고 조정받는 이런 움직임이 있었던 겁니다. 다만 고점을 확실히 뚫고 올라가고 나서는 급등하는 패턴은 똑같아요. 네. 그렇죠? 이번에는 주봉 차트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얘 같은 경우에는 2021년 여기에요. 그러면 그 전고점 근처 돌파할 때 조정 받았나요? 아니요, 안 받아. 안 받아- 약간 횡보인가요, 저게? 이거는 사실 조정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네. 네, 애매한 부분이어서 이건 조정 안 받았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급등 뚫고 나서는 급등한 거는 확인되시죠? 네. 얘도 한 100%, 94%니까 이 정도 올랐어요. 그럼 이제 요번에는 자 고점 근처까지 갔을 때 고점을 살짝 뚫고 조정을 받았네요, 이번에도. 네. 그렇죠? 그런 다음에 고점을 확실히 뚫고 나서는 급등을 했죠. 계속 오르고 있죠. 네, 그래서 뭐 요번에는 어쨌든 한 50%, 56% 정도라서 뭐 생각보다 예전만큼 많이 오른 건 아닌데, 네, 점점 오르는 폭이 줄어들고 있는 건 기분 탓인가요? 기분 탓은 아니고 실제로 맞기도 한데, 네. 근데 이제 최종 고점 같은 경우에는 크게 차이는 없어가지고, 요건 나중에 기회 되면 말씀드리고, 그래서 비트코인만 딱 살펴보면 패턴을 한 두 개로 나뉘어요. 네. 첫 번째, 고점 대비 고점을 딱 돌파할 때쯤에 여기에서 요거 뚫지 못하고 조정받는 경우는 없어요, 일단. 네. 조정받는 경우는 어떤 경우다? 고점을 살짝 깨고 조정받는 경우다. 그렇죠? 네. 그리고 고점을 확실히 뚫고 올라가면 뭐 한다? 계속 급등한다. 오른다. 네, 이런 패턴이에요. 어떻게 생각한 대로 갔나요? 아니요. 저 때도 못 들어갈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뭐 이거를 원리를 생각한다 그러면 원리라는 거는 사실 차트에서 들이밀 수는 없어요. 근데 이거를 뭐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생각보다 우리가 살면서 원리를 생각하지 않고 하는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돼야 되는데 막 증명해야 될 것 같지만 제가 이제 오른손을 들면 이렇게 오른손이 올라가잖아요. 오른손을 들고자 생각하면 오른손 올라가잖아요. 네. 왜 생각을 하면 이게 올라가는지를 원리를 하나하나 알고 오른손을 들어 올리는 사람이 있나요? 없죠. 없잖아요. 그쵸? 본능적으로. 네. 네. 그래서 요거의 원리를 안다기보다는 이게 된다라는 걸 이해하면 해당 패턴을 찾아내면 되는 거거든요. 아, 그냥 규칙적으로 패턴을 찾아낸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래서 일단은 조금 더 보겠습니다. 네. 비트코인만 그럴 수도 있으니까 이번에는 이제 비트코인 아닌 수위, 최근에 많이 올랐던 수위, 네. 수위 같은 경우에도 여기까지 갔다가 떨어지고 나서 고점을 살짝 깼죠. 살짝 그리고 깨고 조정이 나오네요. 네, 조정. 그다음에 이 조정이 크진 않고 고점을 확실히 뚫은 다음에 어쨌든 급등. 비트코인뿐만 아니고 알트코인에도 적용되는 말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비트코인이랑 알트코인, 뭐 코인에만 적용되는 말이 아닌가를 싶을 수도 있어가지고요. 금도 갖고 왔습니다. 이건 봉 하나가 3달짜리 봉이에요. 자, 보면은 금도 고점 근처에 가서 고점을 살짝 깨고 조정을 받았죠. 네. 그런 다음에 그 고점을 확실히 깨고 난 이후에는 급등을 했죠. 네. 금도 한 100% 넘게 올랐어요. 그렇죠? 네.
코인에만 적용되는 건 줄 알았는데 금에도 적용되네요. 얘 같은 경우는 나스닥이에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요 고점 근처 가서 여기에서 고점을 살짝 뚫긴 뚫었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든 뭐 살짝 뚫어서 조정받았다고 봐도 되고 아니면은 요 근처에서 조정 없이 횡보했다고 봐도 되고 뭐 상관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고점 근처에서는 이런 패턴이고 고점 뚫었을 때 확실하게 급등 58% 60% 정도 올랐거든요. 나스닥 그 큰 게 60%가 올라간 거예요. 그렇죠? 와, 다 비슷한데요? 네, 자 더 보여드릴게요. 얘도 S&P예요. 얘는 S&P인데 심지어 얘는 언제냐면 요 1955년이에요. 네. 네. 얘도 고점 대비 고점 할 때 얘는 조정도 안 받았고 그다음에 뚫고 올라가서 56% 57%가 급등했죠. 얘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S&P 최근 같은 경우에는 네. 다 비슷한 형태로 규칙적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 고점을 돌파했을 때 약간 조정이 나왔다가 또 고점을 돌파하면은 계속해서 천장이 어딘지도 모르게 오르는 게 이 규칙적인 패턴이 계속 이어지는 건가요? 네, 그렇죠. 그리고 S&P 다른 것도 사실 보면 마찬가지예요. 보시면 얘 같은 경우에도 고점 돌파할 때 사실 조정이 없었고 고점 돌파한 다음에 또 급등이 있었고, 네, 그다음에 추가적으로는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엔비디아거든요. 오, 네. 단일 종목도 갖고 왔어요. 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고점 대비 고점 돌파할 때 별다른 조정이 없었고 여기가 요 근방에서 굉장히 많이 올라서 그렇지 여기 고점 돌파하고 나서도 한 50% 44%가 올랐거든요. 해서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지금 계속 여러 가지 전부 다 봤어요. 어떤 거 봤냐면 비트코인도 봤었고 수위도 봤었고 그다음에 금도 봤었고 나스닥도 봤었고 S&P도 봤었고 네. 그다음에 지금 엔비디아까지 본 거예요. 그렇죠? 네. 네. 정말 다방면의 이 차트를 다 봤는데도 비슷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게 어쨌든 요 패턴이 반복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걸 쓰지 못할 이유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이러한 패턴들 때문에 이제 옛날 거를 보면 옛날 거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건 엘리어트 파동 이론이라고 해서 엘리어트 파동 패턴이 있다라고 말하는 건데 얘도 고점 뚫고 올라가면 급등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아, 저 엘리엇 파동이 거기에서 나온 거군요. 뭐 꼭 그렇다기보다는 네. 옛날에 이런 패턴이 있다 이런 걸 좀 모으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또 얘기를 하면은 얘 같은 경우 이제 하이먼 미스키 모델이거든요. 네네. 맨날 비트코인 투자자들 조롱할 때 나오는 얘기 이거 차트예요. 얘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요렇게 한번 올라갔다가 조정받고 한번 올라갔다가 조정받고 다시 고점 돌파할 때 이때 얘는 급등으로 표시되진 않았지만 네. 얘도 어쨌든 뚫고 나서 상승이 나와 있잖아요. 만약에 고점 근처까지 가서 다시 하락하는 패턴이 일반적이면 그거에 맞는 패턴이 옛날부터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 패턴은 단 하나도 없어요. 네, 그리고 요거 말고 이제 와이코프 패턴이라고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제 요 조정을 받고 여기서 조정을 받고 다시 이제 고점 근처까지 갔을 때 고점을 살짝 뚫고 조정받는 걸 표현해 놓은 거죠. 네.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걸 확실히 뚫고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급등. 급등을 하죠. 이런 패턴이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아, 그 패턴 하나가 다 같은 단일 패턴에서 다 연동이 돼서 이어지는 거였네요. 지금 보니까. 근데 뭐 다 다른 패턴 같은 패턴에서 뭐 나눠졌다 이게 아니고 네. 각각 다른 사람들이 본 거예요. 이런 그 버블이 끼는 투자 자산 같은 경우에는 다 이런 식의 모양을 가지네. 네. 근데 그 모양이 달라요? 다 같아요? 같아요. 같으니까 똑같은 다른 사람이 다른 생각으로 모았는데도 똑같은 패턴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뭐냐면 패턴이 반복된다는 건 알아. 패턴이 반복된다는 건 이해가 돼. 라는 상황에서 네. 그러면 그 패턴이 반복된다라는 걸 어쨌든 제가 나중에 이해를 시켜드릴지 아니면 오늘 제 채널에서 라이브 할 때 말씀드릴 것 같긴 한데 그걸 확신을 갖고 있다면 그러면 반복되는 패턴이 뭔지를 확인하고 그거를 적용시키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앞을 좀 예측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뭐 예측한다고 하면 뭐 더 아니면 좋긴 한데. 고점을 돌파했을 때 들어간다든지. 해서 이제 제가 요 분석한 건 요거예요. 뭐냐면 이게 이제 비트코인 요 전고점 같은 게 네. 비트코인 전고점이 여기였었거든요. 지금 요 라인이 비트코인 전고점이거든요. 네. 그래서 얘가 살짝 뚫을랑 말랑 한 거예요. 그러면 패턴이 두 개죠. 처음에는 고점을 살짝 뚫었다가 조정받는 패턴. 네. 아니면은 그냥 바로 올라가는 패턴 두 개죠. 근데 두 개 다 상관없이 바로 올라가도 어쨌든 고점을 확실히 돌파하면 급등하고 얘도 어쨌든 떨어진다 하더라도 고점을 확실히 돌파하면 급등하고 어쨌든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때 영상 올렸던 거예요. 한 달 안에 비트 가격이 2배가 되는 타이밍이 곧 옵니다. 이거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썸네일은 좀 자극적으로 해야 되니까. 근데 제가- 진짜 맞추셨잖아요. 근데 뭐 요때부터 하면 뭐 2배가 된 건 맞긴 한데 네. 이때 영상에서도 제가 이제 얘기했는데 뭘 얘기했냐면 요번에는 그렇게까지 안 가더라도 한 2달 안에 한 60-70% 되는 조정은 60-70% 되는 상승은 충분히 올 수 있다. 라고 제가 이제 요 영상에도 얘기를 해놨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요 고점을 여기서 무조건 올라간다가 아니에요. 고점을 확실히 뚫으면 이 영상에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만약에 확실하게 올라갈 거였으면 한 달 안에 비트 가격이 2배가 됩니다라고 얘기했겠지만 네. 타이밍이 곧 온다라는 소리는 요걸 뚫는지 확실하게 확인하고 가야 된다라는 얘기였고 그런 다음에 이제 실제로도 요거를 그 한 번에 뚫지 못하고 어쨌든 조정을 받았는데 요거를 확실히 뚫고 나서는 이제 한 봉이 6개, 주봉이 6개니까 한 네. 한 달 반 정도 해서 어쨌든 한 60%, 62% 정도 상승을 했거든요. 해서 제가 이제 막 엄청 똑똑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걸 맞춘 게 아니고 네. 예전에 이런 패턴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요번에도 이런 패턴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 패턴은 비트코인에만 적용되는 것도 아니고 비트코인, 알트코인, 나스닥, 금, S&P, 엔비디아 모든 종목에 다 적용되는 것들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뭔가 갑자기 신뢰감이 생겨요. 네,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긴 있었어요. 왜냐면 이런 패턴이 아니고 117.2까지만 갔다가 100%에서 지지받고 올라가는 패턴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패턴은 짧은 사이클일 때 자주 나타나고 네. 이런 급등 고점을 확실히 오면 급등하는 패턴 같은 경우에는 큰 사이클에서 자주 나타나요. 이렇게 치면 하락장 패턴도 나중에 보이기도 하는 거예요. 네 맞죠. 네, 해서 이런 패턴을 그러니까 이런 패턴은 반복된다는 걸 알고 있으면 그런 패턴이 왜 이렇게 돼? 왜 급등해?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그건 잘못된 질문이라는 거예요. 네. 그런 질문이 아니고 이런 패턴이 왜 반복될까가 아니고 네. 이런 패턴이 반복되는 이유. 그러니까 패턴이 이런 패턴이 왜 반복되는 게 아니고 같은 패턴이 반복된다. 요런 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제가 이제 이건 뭐 제 라이브에서 이제 설명드리겠지만 네. 요런 거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하면 우리는 그다음 또 뭘 하면 되냐면 패턴을 찾아내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요거 말고도 이제 제가 뭐 요 방송에서도 계속 보여드렸던 게 이제 요거죠. 해서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패턴 같은 건데 1, 2 한 다음에 대부분 얘는 삼각수렴을 겪고 그 다음에 1, 2를 삼각수렴 겪고 127.2까지 올라간 다음에 100%까지 되돌림 받으면 급등하는 패턴이 네.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뭐 곧 조만간 뭐 15,000 뭐 1억 5천 간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드렸었는데 실제로도 이렇게 됐잖아요. 네. 네, 해서 이것도 요 사이클에 맞는 얘는 어쨌든 큰 사이클이 아니기 때문에 고점 돌파하면 급등하는 패턴을 잘 안 맞고 오히려 127.2까지 갔다가 되돌림 받고 올라가는 패턴이 더 맞는 거죠. 그래서 그런 패턴, 잘 맞는 패턴을 여러분들이 찾아내서 사용하면 된다는 거예요. 기영이 손이라고 막 사람들이 조롱하지만 네. 기영이 손 패턴이 만약에 잘 맞는다라고 한다면 네. 과거 나스닥도 적용해보고 금도 적용해보고 최근 엔비디아나 뭐 이런 식의 미국 증시도 적용해보고 그 비트코인도 과거부터 전부 다 적용해보고 알트코인도 적용해보고 맞는다면 기영이 팔 패턴을 써도 된다는 거예요. 네. 기영이 팔 패턴이 저는 이상한 게 아닌 게 기영이가 이제 어쨌든 머리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돼 있는 다음에 이렇게 손 올라가는 거잖아요. 얘 고점 돌파하면 급등하는 패턴인 거예요. 네. 기영이 패턴이. 똑같은 거죠. 네, 똑같은 거예요. 네, 해서 그 여러분들이 와 이거 재밌다 이상하다 뭐 그냥 얘기할 게 아니고 만약에 진짜 반복되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한다면 요거를 활용해서 매매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거에 대해서 한번 충분히 말씀드렸으니까 네. 나머지는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오늘 퍼즈님과 함께 오늘은 모든 자산에 공통적으로 보이는 패턴 그리고 그 반복되는 패턴의 이유까지도 다양한 종목들을 통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사실 최근에 우리 시장 일희일비하면서 정말 어려워졌죠. 하지만 여러분들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겠습니다. 저희와 함께 하신다면 좀 더 든든한 투자 파트너가 생긴 거 아닐까요? 워렌 버핏이 남긴 말 중에 시장은 참을성이 없는 사람들의 돈을 참을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준다고 하죠. 우리 이 노력의 결실을 이제 맺으셔야겠습니다. 아쉽게도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이 시간에 또 찾아오도록 할게요.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제안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코인 시청해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